자, 1월 20일 목요일의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되는 시장이라 그동안 계속해서 얻어맞던 종목들이 단기 수급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얻어맞던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메타버스와 게임주들이 눈에 띄게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계속 떨어지다가 급하게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그동안 알던 종목들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골고루 돈이 몰리면서 반등하면서 시선을 뺏길 수가 있기에 골고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제가 주로 트레이딩 하거나 계획하는 종목에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를 알고 있다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꾸준히 관찰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반응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빠르고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일 어떤 종목이 급등했을 때 그 급등하는 종목을 그 전부터 계획하고 분석한 사람이랑 당일 실시간으로 처음 발견한 사람이랑 판단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특징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특징주가 나오긴 했는데 우선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정말 강력하게 상한가에 도달해서 하루 종일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 제가 8시 40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찍혔던 상한가 잔량이 900만 주 정도 있었습니다. 점상이겠구나 싶었는데 900만 주의 예상 체결량은 22,000주부터 시작을 해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900만 주가 700만 주로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점상은 가지 않겠구나. 더블에 시작을 하지 않겠구나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더블이 풀리고 시초가가 좀 내려갔을 때 시가총액도 안 그래도 작은 스몰캡 종목이라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이런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상장하는 거라 어느 정도 느낌은 있었는데 최근에 대였던 것들이 많아서 과감하게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다가 딱 추세가 상승으로 맞아떨어지길래 이 오전에 고점 9,500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회복해주는 과정에서 한 번 그리고 나중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000원에서 2번 딱 단타로 짧게 먹고 끊었는데 상한가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거의 2달 만에 나오며 올해 첫 출발이기도 하며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스몰캡 종목이라 의미가 크긴 했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긴 했는데 과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대인 적이 없고 계좌가 잘 풀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초가나 여기에 들어가서 뭐 큰 비중으로 들어가거나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버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2배 뻥튀기 돼서 처음부터 1,600원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요동을 친다면 그때는 함부로 절대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배 시작을 하냐 아니면 그 밑에서 시작을 하냐가 꽤나 큰 차이를 만든다 보시면 되며 겨우 1시간 동안 1,70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스몰캡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건 금요일 시장에서 좀 합리적이고 너무 높지 않은 시초가만 형성이 된다면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치가 정말 부러울 뿐인데 이런 결과론이 욕심을 부르고 위험하다곤 하지만 여기서 왜 단타만 치고 버티지 못했을까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가 넘어가는 너무 높은 시초가가 아니라면 또 변동성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더블 장대양봉, 더블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첫 상한가를 놓쳤다면은 그 다음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목요일에 10,000원 근처나 저 밑에서 잡은 분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엉덩이를 무겁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일하게 지금 돈이 몰린 이 종목에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시초가가 너무 높지 않으면 좋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초가가 높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서로 쓸어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심리 같은 것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텐데, 처음에는 누구나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눌림목에서 잡으려고 서로 떨어졌을 때를 기다리겠지만, 그 떨어지지 않는 순간에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며 VI까지 걸리는 것은 이런 종목에서는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합리적인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주가 텔레십스인데 서서히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온 자리를 지금 내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응이 나올 경우에 고점까지 단숨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돼서 계속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진 않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다시 신고가를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어렵긴 했지만 아직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지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리까지 20,050원인데 쉽게 생각해서 앞자리가 바뀌는 20,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20,000원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20,000원을 깨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곤 하지만, 이걸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장중에 언제라도 주포가 원할 때 순식간에 올려버릴 수가 있으므로, 이런 종목 특징이 제가 화장실 가거나 밥 먹으러 갔을 때 갑작스럽게 올리는 종목일 수가 있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는지 또는 호가창이 평소 하락과 눌림과 다른지를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막 콘덴서란 종목이 차트가 잘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온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거래량 반응이 조금만 나와도 장대 항봉을 뿜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상승을 생각할 수 없지만, 혹시나 다시 5일선 밑에서 종가 형성한다면 또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요즘에 종목들 움직임이 워낙 변덕이 심해서 언제라도 추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잘 포착한다면 언제라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26% 수준의 장대 양봉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10% 이상은 뽑을 수 있는 자리라 보기 때문에 거래량 반응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고 무조건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주가의 이 추세는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여기 잡아서 계속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5일선을 깨면서 마감하는 순간 그 다음날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상승을 기대하면서 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거래량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거래량 반응이 나올 때 잡으면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미리 보유한 것보다 수익률이 작긴 하겠지만, 미리 보유했다가 만약에 내려버린다면은 좀 골치 아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 접근한다면 그런 골치 아픈 손실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렌시스란 종목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시간의 거래 하락한 이유를 보니까 단일가 예고가 떴습니다.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단일가 예고가 뜬 상태인데, 단일가에서 성적이 좋은 종목이 있다곤 하지만 이 단일가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와 분위기를 갖추고 있음에도 단일가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참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와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한가 한번 갔었는데 상한가 가고 괜찮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캔들 나오고 또 빠지지 않은 상태로 눌렸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며칠 지났다가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을 수가 있으며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최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찰을 할 것 같으며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땐 오래 간다기보다는 불을 뿜을 때 일회성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줄 때 못 먹으면 바보 되는 시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더욱더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은데 저도 최근에 엔캠을 못 잡은 게 참 아쉽습니다. 이거 꾸준하게 보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신규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올해 과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됐던 종목인데 최근 기간에 강력한 좋은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둘째 날에 1월 13일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전날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좀 부지런하고 꾸준했어야 되는데 이전에 주가가 8만원대로 내려가서 힘쓰지 못한 걸로 봐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서 물론 신규주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 눈에 여기서 밟히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날 만약에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은 상장 첫날 고점 중요한 자리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 자리만 보고서 생각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은 제가 발견한 게 1월 13일 시장 끝나고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12일에 발견하지 못하고 13일에 기간의 수급이 96,000주, 96,000주면은 웬만해서 여기 찍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발견을 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보시다시피 8% 오르고 그 다음에 8% 더 양봉이 두 번 나온 상태에서 추격을 할 수도 없고 좀 아쉽게 되었는데 그 뒤에도 쉬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10%나 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무작정 추격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빠지거나 조정이 일주일, 2주일간 있다면 그때 이 추세가 잘 빠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눌림이나 하락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추격 매수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눌림이나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므로 그냥 꾸준히 관찰하는 걸로만 하고 아쉽지만 다른 종목에서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는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